세계 청렴국가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이제 처음 만날 때 보통 어디 출신이세요? 어디 학교 나왔어요? 그 사람 알아요? 이런 질문을 흔히 하는데요. 이것이 한국 사람들 특유의 따뜻한 정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연줄이나 인맥, 또 학연, 지연과 같은 연고주의가 이런 정에서 시작해서 자칫하면 부정 청탁으로 이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온정과 부정 사이라는 주제로 다국적 게스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학연, 지연, 혈연 이런 말 들어봤나요? 네. 들어봤어요. 우리나라에 비슷한 말이 있어요. 혈연은 좀 나쁘게 이용해서 가족 멤버 좀 인맥을 통해서 이렇게 일 받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네포티즘? 네포티즘. 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학연은 출신 학교에 따라서 연결된 인연이고요. 지연은 출신 지역, 사는 동네에 따라서 연결된 인연이고요. 그리고 혈연은 같은 핏줄, 말씀하신 가족으로 연결된 인연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이 학연, 지연, 혈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좋은가요? 아니면 좀 나쁜 점이 더 많을까요? 그냥 어느 정도는 누구나 좋은 학교 나오면은 좀 이익 본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심각해지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피해까지 간다면은 그게 이제 안 좋은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자기 회사, 약간 가족 회사나 아니면 개인 비즈니스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갈 수는 있는데 만약에 공무원이나 아니면 정치인이면은 그때부터는 아주 나쁘다고 생각해요. 맞아. 네. 어느 정도까지는 뭐 좋은 인연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좋지 않다. 한국에서는 좀 이런 학연, 지연, 혈연이 좀 많이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가족 관계가 중요하고 그만큼 좀 좋은 뜻이죠. 근데 그걸로 좀 나쁘게 이렇게 이용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문제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에서 이제 갓 몇 년을 사셨는데도 충분히 느끼고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한국 사회가 그런 게 많이 느껴지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학연, 지연, 인맥과 관련된 부정청탁에 대한 익명의 제보를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소위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에 합격했습니다. 공기업 입사를 위해 몇 년 동안 착실하게 준비한 덕분이었죠. 같이 입사한 동기들 중에는 명문대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서 제게 농담처럼 이렇게 묻고는 합니다. 아버지 뭐 하시니? 누구 조카니? 어디 출신이니? 아무래도 제가 실력이 아닌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여기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기분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언론에서 워낙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채용 비리 기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공기업 입사자들 대부분이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처럼 평범한 집안 출신이지만 입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억울합니다. 첫 번째 사연을 살펴봤습니다. 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도 속상할 것 같은데 막 제가 열심히 해서 어디 들어갔는데 오해받으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또 저도 친구들, 특히 한국 친구들끼리 막 나는 좋은 학교 나왔다, 좀 안 좋은 학교 나왔다 이런 말 되게 많이 듣는 것 같고 이제 특히 좀 대기업 들어가서 일할 꿈 있는 친구들은 자기는 너무 좋은 학교 안 나왔다고 되게 포기할 때가 많더라고요. 한국 사회가 좀 그렇긴 해요. 어느 학교 나왔는지 학벌을 좀 중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네, 미국은 어때요? 네, 미국에 지연보다 학연이 더 강해요. 왜냐면 뭐 학교 들어가는 거 경쟁도 많고 근데 뭐 미국은 엘리트 대학이잖아요. 뭐 아이비 리그잖아요. 그래서 엘리트 사람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뭐 무슨 멤버십 클럽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도 있고요. 미국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등록금 세계적으로 제일 비싼 나라이다 보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거의 못 가니까 학연에 대해서 그런 문제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좀 비싸긴 하죠? 비싸요.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죠. 한국에 와서 얼마나 내야 할지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요? 싸죠? 엄청 싸요 여기는. 제가 보기엔 여기 엄청 비싼 편인데 유럽은 네. 저희 독일은 등록금도 없고 프랑스랑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대학교는 거의 1년에 300유로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한 30만 원? 30만 원? 그 정도 되는. 아, 그렇군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관시 문화로 유명한 중국은 학연보다는 또 지연이 가장 많이 작용을 한다고 하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그 정치 명문가의 대물림 정치가 또 빈번한 편이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파밀리아 문화라고 하는데요. 예, 직계 가족은 물론이고 넓은 혈연 관계까지 가족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끈끈한 가족의 또 위계 질서를 중시하는 그런 혈연 문화가 있습니다. 학연, 지연은 그 각 나라마다 문화가 중시되는 것 같은데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은 문제는 없죠, 사실. 그래서 꼭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좀 아니라고 봐요. 네, 로빈 씨의 말도 참 일리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정년 퇴직한 A씨는 방송사에 새로 취업하고 싶어서 기자인 친구를 통해 방송국 인사 담당 국장에게 취업을 청탁했습니다. A씨는 취업 심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취업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대로 A씨가 채용이 된다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두 번째 제보는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 좀 비슷한 경우에는 피스톤이라는 말을 써요. 자동차 엔진 속에 피스톤처럼 압력으로 끼워 넣었다 이런 뜻인데, 유독 아는 사람 아니면 뭐 지인에게 좋은 직장을 알아봐주고 추천해주는 거라는 뜻이에요. 한국이나 프랑스나 자기 인맥으로 지인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인맥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인맥 없는지 있는지에 따라 그게 차이나는 사회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 사연 같은 경우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퇴직한 공무원이 취업을 청탁한 거라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 한국에서는 퇴직 공무원이 취업할 때 취업 제한을 두는 규정이 있고, 이 취업 제한 기관 명단을 발표를 합니다. 2020년에는 그 대상이 17,000개가 넘었고요. 또 민간 기업도 취업 제한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퇴직 후 민간 기업에 취업이 가능하지만 법률에 따라 공직윤리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돼 있어요. 네. 미국은 특정 기업이나 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고 규제하는 대신 모든 퇴직 공무원의 행동을 제한하는 법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했던 그 Bribery, Graft and Conflict of Interest Act 그 법이잖아요. 그 법에는 공무원이 퇴직한 후 2년 동안 소속했던 기관의 공무원을 접촉하거나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어요. 만약 소속 공무원을 방문하거나 정보 교환을 할 경우에 처벌받아요. 사실 한국에도 비슷한 법률이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8년에 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보면 직무 관련자가 퇴직 2년 이내에 해당 기관 퇴직자와 사적인 만남을 가질 때 기관장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또 이것을 어기면 역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학연, 지연, 인맥과 관련한 부정청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탁금지법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어떤 조항이 있는지 이번 시간에도 퀴즈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는 OX 문제입니다. 부정청탁을 했으나 그에 따라 공직자 등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 대상이 될까요? 하나, 둘, 셋. 저는 시도만 해도 좀 뭐가 문제 될 것 같은데? 저도 답이랑 공감해요. 사실 한 명을 시도를 했는데 처벌 안 받았고, 한 명을 뭐 시도를 했는데 처벌 당했기 때문에 이거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시도 자체는 처벌 받아야 되는 게 찬성이죠. 정확합니다. 오. 네. 동그라미, 네, 이유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청탁한 그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한 내용이 실현이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정청탁을 했을 때 제재 대상이 되는 거죠. 와우, 그 부정청탁 자체를 아예 시도도 하지 말아야겠네요. 진짜 안 하는 게 좋겠죠.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좋아요. 차별이 강해야 이제 시도도
안 하겠죠. 잘못을 안 하겠죠. 그렇죠. 저도 공감해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부정 청탁을 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이다. 하나, 둘, 셋. 다 핫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해야겠다. 오. 네. 의견이 다 같네요. 네. 네. 이거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다양해요. 그렇죠. 네. 정답은 네, 세 분이 주신 것처럼 정답은 O입니다. 네. 미성년 자녀를 위한 부정청탁도 그 효과가 그 다른 미성년 자녀에게 가기 때문에 그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이 되며 제재 대상이 됩니다. 그게 좋은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게 자녀 위해서도 그렇게 돼야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퀴즈로 넘어가 볼게요. 선출직 공직자, 예를 들어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선출직 공직자가 특정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이 된다. 하나, 둘, 셋. 아닌다, 맞다. 애매하다. 이건 애매해요. 맞았나요? 뭔가 애매한데? 표로 받는 사람이 국민들한테 도움을 뭐 듣고, 그러니까 문제 있으면 듣고 그거는 뭐 좀 이게 해결하라는 그러니까 해야 그런. 하는 일 아닐까 그러니까요. 싶어요. 맞습니다. 네. 다행이다. 부정청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큰일 나죠.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국회의원이 교통 때문에 불편을 겪는 어떤 마을 주민들의 그런 의견을 듣고 관련 부처나 아니면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교통체계를 좀 개편을 해줘라, 이런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건 당연히 공익적 목적에 이제 부합을 하기 때문에 부정청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학연, 지연, 인맥에 관련된 부정청탁에 대한 퀴즈를 풀어봤습니다. 이런 부정부패를 금지하는 관련 법안들이 계속해서 생기면서 한국의 부정부패가 점차 개선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아 부패지수 2020년에는 한국이 16개 나라 중에 6위를 차지하면서 2019년에 비해 2단계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한국의 부정부패가 많이 개선되고 있음을 이런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순위를 보니까 그 아시아 국가 중에 싱가포르에 눈이 띄네요. 뭐 어떤 비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사실 무엇보다 싱가포르는 부패 방지법이 상당히 엄격한 나라입니다. Prevention of Corruption Act라는 법에 근거해서 부패 행위 조사국이 부패 방지 활동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 특이한 점은 민간에서도 이 부패 방지법을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간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받고 있는데 두 개의 처벌 모두를 또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 공무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영국도 뇌물에 대해 되게 강력하게 처벌 수위를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Bribery Act라는 세계의 가장 강력한 그런 뇌물 방지법이라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영국의 뇌물방지법은 그 적용 범위가 훨씬 더 이제 포괄적이고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만약 위반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무제한의 벌금이 이제 해당이 된다고 해요. 네, 무제한. 무제한 벌. 무제한. 진짜 처벌 수위가 진짜 정말 세요. 그러면 얘기 들어보니까 싱가포르랑 영국이랑 그 순위 높은 이유가 있네요. 네, 아무래도 엄격한 법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나라들의 부정부패 방지법도 같이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도 점차 법과 제도를 더 정비하고 노력을 하다 보면 세계 속의 청렴 국가가 되는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좌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우리 미래에 부정부패가 아주 심각해지고 더 부정청탁에 막 난무하는 세상이 온다면, 그런 사회에서 살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솔직히 지금 벌써 불평등적인데 사회가 뭔가 계속 불행하고 어떤 사람이 뭘 좀 잘 나가면은 그 사람이 계속 미워할 것 같아요. 그 자기 노력으로 이렇게 성공을 했었는데도 그 사람이 뭔가 뒤에 사람이 있다, 계속 이렇게 막 의심하고 되게
안 좋은 분위기 환경을 만들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왠지 되게 포기할 것 같아요. 응. 지금보다 더 심해지면 뭐 가텀 시티처럼 생길 것 같아요. 우리 배트맨 찾아야겠습니다. 배트맨이 필요하겠네요.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노력이 일단 무의미해질 것 같고요. 또 뭐 뇌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계약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 시설들도 부실공사, 뭐 대형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가장 기본이 되는 신뢰 자체가 무너지는 사회가 되겠죠. 네, 우리 사회가 더욱 청렴한 사회로 거듭나기를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 함께하는 세계의 청렴국가 온정과 부정 사이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